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떠 있는 배 한 척. 선장은 나침반을 믿고 키를 잡습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면 남쪽으로 가야 산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경제의 세계에도 이런 절대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겨온 불변의 법칙이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값은 떨어진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힘을 못 쓴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달러를 은행에만 넣어놔도 연 5% 이자를 주는데 이자 한 푼 안 주는 무거운 금덩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금리 인상이 가리키는 방향은 곧 남쪽 금값 하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2022년 미 연준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습니다. 달러는 킹달러가 되어 전 세계 환율을 짓눌렀죠. 과거의 법칙대로라면 금값은 반토막이 났어야 합니다. 지하실을 파고 들어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금값은 보란 듯이 전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금도 같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 경제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버블이다. 투기 세력의 장난이다.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일시적이라던 현상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건 단순히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판 자체가 경제의 자북 자체가 이동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경제요리사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단순히 금값 오르니 사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망가진 자본주의 시스템과 붕괴하는 신용화폐,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부의 대이동에 관한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새로운 나침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범죄 현장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겠습니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헤지펀드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이 화폐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들, 바로 각국 중앙은행입니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서구 선진국 중앙은행들에게 금은 애물단지였습니다.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이들은 앞다퉈 금고를 열고 금을 내다 팔았습니다. 야만인의 유물을 왜 들고 있어? 이걸 팔아서 미국 국채를 사자. 이자도 빵빵하게 나오고 얼마나 안전해? 그것이 당시의 세련된 금융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 균열은 댐을 무너뜨리는 해일이 되었습니다. 세계금협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은 연간 1000톤을 넘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1967년 이후,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전 세계 금광에서 캐내는 금의 30%에 육박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중앙은행의 비밀 금고로 직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모비딕, 거대 고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매입을 재개하여 현재 1년 넘게 무서운 속도로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겉으로는 미국 눈치를 보며 웃지만 테이블 밑으로는 조용히 미국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실물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믿었던 달러와 결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섬뜩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부채의 늪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지금 미국은 1년에 약 2조 달러, 한화로 약 2,600조 원씩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무려 1조 달러, 즉 한국 GDP의 절반에 달하는 빚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이자 낼 돈이 없으니 또 빚을 내서 이자를 갚습니다. 전형적인 카드 돌려막기죠. 중앙은행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폭주 기관차가 언젠가 탈선할 거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달러의 무기화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전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외환 보유고, 즉 달러를 단 알림 하나로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중국, 사우디, 인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 금고에 있는 달러가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 미국의 인질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회귀했습니다. 누군가의 빚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으며 해킹할 수도 정지시킬 수도 없는 유일한 자산. 금으로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 달러 시스템에서 내려 절대 침몰하지 않는 구명정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는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중국은 지금 달러 없는 세상을 위한 거대한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조각조각 들려온 뉴스들 혹시 보셨습니까? 홍콩 공항의 2,000톤급 금고 건설, 런던 금속거래소의 비달러 옵션 거래 금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거대한 금의 전쟁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홍콩 공항에 생긴다는 그 금고,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금의 스위프트, 즉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청산 결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위안화는 국제 무대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거 받아서 어디다 써? 뭘로 바꿔줘? 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말합니다. 위안화 가져와. 홍콩에서 바로 실물금이랑 바꿔줄게. 미국 눈치 안 보고 입출금 가능한 오프쇼어 장부가 여기 있어. 이것은 위한화, 국제화의 마지막 퍼즐, 확실한 담보물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서방 세계, 즉 미국과 영국이 이걸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발작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최근 LME가 달러 표시가 아닌 금속 옵션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선언했죠. 이건 내 구역, 즉 런던에서는 달러 말고 딴 돈으로 놀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금융 제재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은 금 가격 결정권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달러 패권의 핵심이 바로 원자재 결제권이니까요. 바야흐로 총성 없는 화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즉 중국은 실물로 요새를 쌓고 다른 한쪽, 즉 미국은 규제로 포위망을 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본질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실물을 쥔 자와 종이를 흔드는 자의 싸움. 자, 그럼 서방 세계가 쥐고 있는 그 종이 칼자루가 과연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금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미 너무 비싸지 않나요? 1온스에 4,700달러, 5,000달러 꼭지 잡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는 금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금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금 가격이 실물 수급보다는 선물 시장의 거대한 거래량과 레버리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금 시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선물, ETF 같은 종이금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종로 금은방이나 조폐공사에서 사는 실물 금 시장입니다. 문제는 일부 원자재 시장 분석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이 종이금 시장의 거래 규모가 실물금 시장보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유를 들어보죠. 헬스장 라커룸에 라커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주인인 금융주가 회원권을 100명한테 팔면서 그 한 개짜리 라커 키를 100명 모두에게 줍니다. 회원님, 이 라커 회원님 겁니다. 언제든 오셔서 쓰세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명이 동시에 헬스장에 올 일은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아침에, 누군가는 저녁에, 누군가는 안 오니까 라커 하나로도 뺑뺑이가 돕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뉴욕 금고에 있는 금괴는 한 개인데 그 금괴의 주인이라는 증서, 즉 선물 계약이나 ETF 증권은 100장, 200장이 발행되어 시장에서 사고 팔립니다. 금융 세력은 이 무한대로 복사할 수 있는 종이금을 이용해 금값을 억눌러 왔습니다. 금값이 튈 것 같으면 종이금을 대량으로 찍어 매도 폭탄을 던지면 그만이니까요. 공급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니 가격은 떨어집니다. 달러의 경쟁자인 금을 죽이기 위한 완벽한 트릭이었죠. 그런데 만약 헬스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까요? 100명의 회원이 동시에 뛰어와서 내 락커 열어서 짐 챙길래? 라고 소리칩니다. 락커는 몇 개죠? 한 개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한 명만 짐을 챙기고 나머지 99명은 빈 열쇠만 쥐고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뱅크런보다 무서운 골드런입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최근 은행들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바젤 3 규제 중 순 안정자금 조달 비율 조항을 들어보셨나요? BIS가 전 세계 은행들에게 요구한 자산 건전성 기준입니다. 앞으로 너네 장부에 적힌 종이금은 리스크가 크니 진짜 안전자산으로 안 쳐준다. 오직 창고에 실물로 확보된 금만 100% 가치를 인정하겠다. 이 규정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실물 금 확보가 발등에 불이 된 거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종이 노름은 끝났다. 거품 터지기 전에 진짜를 확보해라 라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실물을 긁어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건 실물을 쥔 극소수뿐이라는 것을요. 지금 금 가격이요? 100장의 종이가 한 개의 금을 누르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 압력이 풀리는 순간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가격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금은 이자를 안 주잖아? 비생산적이잖아? 워런 버핏도 한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주는 것은 이자가 아닙니다. 바로 불멸의 구매력입니다. 아주 유명한, 하지만 들을 때마다 소름 돋는 비교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원전 로마 시대에 금일 온스를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당시 귀족들이 입던 최고급 토가, 가죽 샌들, 그리고 허리띠를 살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 대공황 직전, 당시 금 1온스 가격은 약 20달러였습니다. 이 20달러를 들고 양복점에 갑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 한 벌, 수제 구두, 그리고 근사한 넥타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은 어떤가요? 금일 온스 가격 대략 4,700달러, 약 650만 원 이상 한다고 칩시다. 백화점 명품관에 갑니다. 최고급 정장 한 벌, 구두. 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화폐의 운명을 봅시다. 1920년에 20달러 지폐를 금고에 고이 넣어둔 사람. 지금 그 20달러를 꺼냅니다.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정장은커녕 피자 한 판 배달시키면 끝입니다. 팁도 못 줍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이돈의 가치는 99% 증발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물가가 올랐어, 짜장면 값이 미쳤어 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짜장면은 죄가 없습니다. 밀가루 반죽해서 춘장 볶는 짜장면의 가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짜장면이 비싸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원화, 달러의 가치가 쓰레기통으로 처박히고 있는 겁니다. 금은 이 불편한 진실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금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화폐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금이라는 섬이 점점 높아 보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금이 투기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나의 노동력, 나의 시간을 저장하는 유일한 타임캡슐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금만 뛰는 게 아닙니다. 은도 뛰고 구리도 뜁니다. 이걸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아주 무서운 신호입니다.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셋이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구리는 실물 경제의 박사님입니다. 경기가 좋아야 오릅니다. 공장을 돌리고 전선을 깔아야 하니까요. 반대로 금은 경기가 안 좋고 불안할 때 오르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경기가 좋든 나쁘든 다 같이 오를까요? 첫째,
실물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 4차 산업혁명은 전기 먹는 하마들입니다. 전기를 보내려면 구리가 필요하고 정밀한 전자회로에는 은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은은 산업적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화폐적 요인입니다. 시장은 지금 똑똑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돈이 풀리고 금리를 올려도 빚을 갚으려고 돈이 풀린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차피 돈 가치는 떨어진다. 종이 쪼가리 빼고 실물은 다 담아라. 이것이 지금 원자재 시장의 비명입니다. 특히 은을 주목하십시오. 은은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자산입니다. 절반은 구리처럼 산업재, 즉 태양광, 반도체로 쓰이고 절반은 금처럼 가난한 자의 금으로서 화폐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은은 두 개의 엔진을 다 달았습니다. 산업 수요도 터지고 화폐 방어 수요도 터집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뒤따라서 은값은 더 폭발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대중들이 은으로 몰리기 때문이죠.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전 재산 털어서 금사라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보험은 망하지 않기 위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서 딱 10%, 많게는 20%까지 딱 그 정도만 실물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나머지 8, 90%는 주식도 하고 예금도 하고 부동산도 하십시오. 평소처럼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발 이 금값이 오르지 않기를. 제발 세상이 평화롭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내 주식과 부동산이 대박나기를. 네, 빗나간 예측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려하는 그 퍼펙트 스톰, 즉 복합 위기가 온다면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고 채권이 똥값이 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묻어둔 그 10%의 금이 나머지 90%의 손실을 전부 메꾸고도 남을 만큼 거대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티프레자일,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포트폴리오의 마법입니다. 어떻게 사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실물입니다. 은행 금통장, 증권사 ETF, 편리하죠. 하지만 정말 위기가 닥쳐서 금융 전산망이 마비되거나 은행문이 닫히면 디지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내 손에 쥘 수 있는 골드바, 실버 코인을 사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생명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보이지 않는 덫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 사두면 안전하겠지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1933년 미국 대공황 시절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국민들의 금을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금을 은행에 갖다 줘야 했죠. 에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깡패 같은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21세기인 지금 굳이 경찰을 보내 금고를 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무서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바로 디지털 화폐와 횡재세입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CBDC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꼬리표가 달린 돈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100%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죠. 만약 금값이 너무 폭등해서 달러나 원화의 지위를 위협한다면 정부는 과도한 투기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세금, 즉 횡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등록된 여러분의 금은 클릭 한 번으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가 은행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실물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탈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거나 과도한 통제가 들어올 때 시스템의 결제를 받지 않고도 온전히 내 통제하에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은 고장났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인들은 이미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금은 쓸모없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믿으십시오. 부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내 자산을 지킬 든든한 실물 방주 하나쯤은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함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경제 요리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장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